3월 24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시장 상황이 그래도 반갑게 느껴집니다. 지금 87,000달러 돌파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의 반등세가 나와주다 보니까 알트 대장들의 움직임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다시금 2,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려는 듯한 모습, XRP도 흐름이 좋죠. 2.4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 솔라나도 나름의 호재를 등에 업고 나름의 반등세가 살짝 나와준 상황입니다. 아직 알트 시즌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죠. 일단 이더리움이 지금 죽쓰고 있어서 사실 알트 시즌을 얘기하기는 머시기 거시기 하지만 한 두어 달 정도 뒤부터 유동성 이슈, 금리 이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캘린더 일정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이런 분위기는 뭔가 이 시작 지점에 있어서의 기대감 이런 것들 정도는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이 반등세가 나와주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 지루했던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박스권 다지기를 끝내고 다시금 9만 달러 위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사실은 굵직한 이슈들이 조금 남아있죠. 일단 3월 28일에 PCE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시장 예측 상황이 살짝 조금 아슬아슬한데 이걸 일단 뚜껑 열어봐야 알 것 같고 3월 28일 금요일 밤이죠. 금요일 밤 전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폭삭 소가수다 때문에 금요일이 굉장히 즐거운 사람인데 이번 주 금요일 밤은 약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상호 관세가 이제 4월 2일부터 본격화되는데 그걸 앞두고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걸쳐서 세부안이 공개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이제 관세 이슈가 만약에 멕시코 사례를 따라간다라면 이제 완화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강경 스탠스로 또 치고받고 하면 또 어질어질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반등세가 나와주는 건 반갑지만 찬물이 한번 시원하게 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아직은 안정적으로 멍 때리기에는 불안불안한 재료들도 있다라는 것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5포인트 오른 45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후행성 지표라서 아마 내일 오전에는 중립 단계 위에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여전히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61%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반등세가 나오는 데 있어서 나름의 또 주둥이 펌프질을 한 인물이 맥스 카이저입니다. IMF가 비트코인을 사실상 디지털 금으로 인정했다라는 어마무시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IMF는 자체 보유고에 비트코인을 추가하고 있고 곧 SDR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양반 되게 말을 조금 가볍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전형적인 비트코인 맥스잖아요. 그런데 약간 한 번씩 좀 뻥카 느낌의 멘트들이 나올 때가 또 있다 보니까 멘트의 신뢰성에 대해서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인데 일단 디지털 금으로 인정했다라는 것도 디지털 금으로 인정했다라기보다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알트코인의 유틸리티적인 특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IMF가 지난주였나 그 자료 하나 낸 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약간 이제 초를 쳐서 디지털 금으로 인정했다 라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멘트를 치고 있는 거고 SDR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건 너무 나갔죠. 한 발 나간 게 아니고 SDR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킨다라는 것은 이 기축통화급으로 이제 바라본다라는 거라서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지나친 기대죠. 이랬으면 좋겠지만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엄청 빡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라고 공유를 한 게 크립토 인도 미디어 발 소스를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기대감은 커지곤 있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저렇게까지 전폭적으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 전략자산으로 지정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국제기구에서도 뭔가 의미 있는 액션을 팔로우업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이런 날이 조금, 그러니까 IMF가 공식적으로 이런 거를 발표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저도 가지고는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간 그런 루머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약간 그런 역할을 또 우리 맥스 카이저 아저씨가 해주고 있고, 어쨌든 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서 단기 반등 재료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크립토 로버, 미국 백악관이 금 보유고를 활용해서 비트코인 매입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역시 이것도 뻥카 성격이 조금 상당히 짙은 그런 멘트죠. 아직 금 보유고 활용해서 비트코인 매입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료 뭔가 했더니 뉴스와이어, 보도자료 뿌리는 플랫폼에서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여론전을 만들기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수단 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기사를 또 근거로 백악관이 금 보유고를 활용해서 비트코인 매입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힌 건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걸 통해서 비트코인을 50만 달러까지 쉽게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관심은 관심사입니다. 미국 정부 보유 금 가지고 비트코인 매수와 연결시키는 방안이 어떤 방식으로 실타래가 조금 풀리게 될지 상당한 관심사긴 한데, 기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단정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어느 정도의 뻥카 느낌이 있는 거에 너무 또 이렇게 깊게 마음을 새기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또 충격파가 클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객관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그런 스탠스가 조금씩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전폭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뭐 IMF 이슈도 그렇고 앞서 금보유고 이슈도 그렇고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결정적인 원인의 시작점은 백악관이죠. 지금 여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을 거치면서 백악관에다가 비트코인 100서 액자에 넣어가지고 요걸 지금 다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대한 트럼프의 의지가 재확인된 것이다, 뭐 이런 평가들 지금 나오고 있고, 금 보유고와 관련해서 뭔가 조금 더 디벨롭 될 수 있지 않을까, 구체화된 어떤 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또 더 자극시키고 있는 그런 재료로서도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하인스가 한마디 던졌잖아요. 금 인증서를 재평가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방안,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금 인증서를 재평가함으로써 예산 부담 없이, 이 멘트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해당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 재무장관 그리고 상무장관 등과 여러 전략을 모색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를 원한다. 나름 이렇게 또 여론전 비슷한 그림을 만들려는 듯한 모습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금인증서를 재평가한다라는 게 이게 그럴싸한 것 같으면서도 또 간단치 않잖아요. 지금 미국 정부가 보유한 금은 법적으로 이제 온스당 42.22달러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금은 올타임 하이를 찍으면서 무려 3,000달러 근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값 기준, 평가 기준을 42.22달러가 아니라 실제 가격인 3,000달러로 설정을 하면 이게 회계상 엄청난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 그걸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 백악관 관계자 멘트발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를 조금씩 이렇게 꿀렁꿀렁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또 현실적인 장벽이 있잖아요. 이 장부상 이익 가지고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좋게 말하면은 새로 발생한 수익 내지는 평가 이익으로 기록을 하고 그 나머지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매수, 이거 되게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간단치 않을 겁니다. 이게 무엇보다 금 가지고 하는 거라서 어떤 연준과의 관계성, 재무부의 어떤 전략성, 이런 것들이 잘 나와줘야 되고 글로벌 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이슈여서 참 어떤 방식으로 실타래가 풀릴지 참 궁금합니다. 정치적인 부담이 당연히 있을 거고 경제적인 영향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재평가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게 편법이다, 이런 비판이 또 가능하잖아요.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이거 장부 조작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금값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특히 과거에 그런 적 있었잖아요. 1조 달러짜리 주화 발행을 하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부 재정 사용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뭔가 그럴싸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연결되기에는 간단치 않은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번 어떤 금 인증서 이슈도 그렇게 쉽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실화 차원에서 이야기하기에는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네크의 매튜 시겔 같은 경우에는 올해 비트코인 매입 확률 30%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입할 거라는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 정부가 올해 준비금으로 비트코인 또는 다른 암호화폐를 구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해당 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적어도 내년 중간선거까지 아무런 결정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서 현재 제정 중인 법안은 상징적인 의미로 실제 법이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비트코인 ETF 가지고 엄청 돈 벌고 있는 바네크조차도 이렇게 좀 보수적인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현실화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너무 그거에 지나친 기대감을 가졌을 때는 이게 또 실망으로 번질 수 있어서 조금 지금 상황을 담백하게 바라보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 이슈가 항상 늘 잠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 비트코인 전략자산 지정이라는 굉장한 이슈를 미국 정부가 지금 공론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과연 중국 정부의 스탠스는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게 될 것인가 주목될 수밖에 없죠. 그런 이런 와중에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의 기관지인 학습15가 약간 조금 이거 뭐지 싶은 정도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앙당교는 그 공산당 간부들 교육시키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관지를 내고 있고, 그게 이름이 학습15인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화폐로 사용되기에는 부적합하지만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인정된다.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은 미국의 국제 신용도를 가상세계의 다양한 응용 환경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을 해서 결과적으로 미국 달러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미국이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달러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 개발을 촉진하고 위안화의 국제 통화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의 채택은 위안화의 국제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는 지금 디지털 위안, 이 CBDC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CBDC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위안화의 영향력을 확산시켜야 한다. 국제적인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 굉장히 섹시한 멘트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위안화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라는 점을 지금 중앙당교의 기관지 학습15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22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긍정적인 상황,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대기 매수 수요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증가를 보이면서 엄청난 기울기를
확인해주고 있다라는 점이 머지않아서 알트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맞물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이 심리가 강세로 전환될 경우에 다음 랠리를 촉진할 수 있다라고 코인 텔레그래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얼비전 그룹의 제이미 쿠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반기 시장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 랠리를 재개할 수 있다. 거시경제 흐름을 고려했을 때 미국 정부의 부채 증가 속도보다 이 통화 공급이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건 달러 가치 하락과 동시에 비트코인 등 대체 자산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시장 유동성 증가, 이거는 이제 5월에서 6월 사이에 펼쳐질 금리 인하 플러스 양적 완화,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하반기에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제대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부펀드, 은행 차원에서의 비트코인 도입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구조적인 재정 적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정부는 부채 상환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뭔가 기대감을 한 방울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멘트가 아닌가. 어쩌면 이런 재정 적자 이슈가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활용한 상당히 전례 없던 어떤 그런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면 조금 더 전폭적인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왼쪽이 2017년이고 오른쪽이 지금 현재 상황인데 상당히 비슷해 보이죠. 지금 이제 리테스트, 트렌드 라인 리테스트를 이번에 하고 이제 과거처럼 하고 나아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 주간 차트인데 왠지 또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정말 2017년이 어마어마했던 당시의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한 번 더 드는 거죠. 분석가 맥스가 비트코인 간편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서 4단계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감기 500일 전에 비트코인을 매수해라. 그리고 홀딩하고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반감기 500일 뒤에 매도하면 된다. 이걸 계속 반복해. 이것만큼 간편한 투자 전략이 없다니까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약세장 저점에서 매수하고 강세장 고점에서 매도해. 기준점이 반감기 플러스 마이너스 500일이 될 거라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지금까지는 이 500일 전략이 얼추 비슷하게 맞아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 반감기를 기준으로 500일을 더하면 이제 올해 9월 초가 될 겁니다. 그래서 9월 초, 사실 반감기 패턴에 따라서 지금 강세장 고점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9월에서 10월 정도 패턴이 반복된다라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물론 일각에서는 이번 사이클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이 사이클 자체가 이전과 달리 길어질 수 있다, 짧아질 수 있다,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같은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돌아보면 알 수 있겠죠. 돌아보면 그거였군. 이제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을 다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500일 전략 과연 이번에도 먹혀 들어갈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